여러분, 인공지능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뭐 챗GPT나 구글 제미나이나 아니면 클로드 코드 이런 것들 다 많이 들어보시고 또 써보신 분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근데 정작 인공지능을 제대로 알고 쓰시는 분들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은 제가 인공지능의 개념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인공지능이 뭔지, 그리고 요새 많이 LMM 이런 말도 나오고 머신러닝, 딥러닝 이런 말이 대체 뭔지 끝까지 영상을 보시면 제가 누구보다 쉽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다 끝까지 보셨을 때는 제가 인공지능에 대해서 더 넓은 시야로 인공지능을 또 활용할 수 있을 겁니다. 저는 바이브리치라는 영어로 활동 중이고요. 여러분들이 진짜 이런 바이브 코딩이라든가 이런 인공지능을 통해서 부자가 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수익화를 이뤄내고 이런 것들까지도 제가 도움을 드리고 있는데 인공지능은 뭔지 최대한 알아야겠죠. 그래서 오늘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제대로 쉽게 한번 배워볼 테니까 한번 자 들어가 보시죠. 자, 인공지능. 인공지능은 대체 어떻게 들어갈까? 머신러닝, 딥러닝, LMM, 뭐 멀티모달 이런 말들 여러분들 들어보신 분도 있고 처음 접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이 인공지능에 대한 얘기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뭐 인공지능 하면은 우리가 머신러닝, 딥러닝 이런 말들이 우리가 나옵니다. 그럼 인공지능이 뭐냐? 인공지능, 머신러닝, 딥러닝은 우리가 개별로 나눠진 게 아니라요. 포함된 관계예요. 인공지능이 제일 큰 카테고리고 그 안에 머신러닝이 포함되어 있고 그 안에 딥러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뭐냐? 사람처럼 생각을 해서 판단하는 걸 흉내내는 모든 기술이다. 가장 넓은 개념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람처럼 생각하고 판단한다. 라는 게 가장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지능이잖아요. 우리가 이 지능을 우리가 사람처럼 지능을 활용한다. 라고 보시면 되고, 머신러닝. 머신러닝은 그 안에 포함된 개념인데요. 우리가 학습을 한다. 라는 개념입니다. 우리가 뭔가 규칙을 갖다가 사람이 짜지 않고 데이터를 던져줬을 때 우리가 컴퓨터가 스스로 이거를 갖다가 여러 개의 데이터를 학습하면서 규칙을 찾아내게 만드는 이게 바로 머신러닝이에요. 근데 이 안에 또 딥러닝이라는 게 있어요. 딥러닝. 딥러닝은 뭐냐? 조금 더 머신러닝보다 좀 더 고도화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람 뇌의 신경망을 본떠서 층을 깊게 쌓은 방식으로 가장 강력하고 요즘 AI의 핵심입니다. 그럼 딥러닝이 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도록 하고 머신러닝과의 차이도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딥러닝과 머신러닝의 차이. 우리가 크게 이런 예제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딥러닝과 머신러닝이요. 만약에 이 사진이 고양이인가를 갖다가 우리가 판별하는 이런 규칙이 있다고 판단할게요. 그래서 고양이와 강아지를 판단하는 이런 거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둘 다 데이터를 학습하는 건 똑같습니다. 근데 이거를 누가 찾느냐가 틀린 거예요. 누가 특징을 찾느냐. 자, 머신러닝은요. 사진을 입력합니다. 사진을 입력하고 사람이 무엇을 볼지를 좀 지정을 해줍니다. 귀를 보세요. 수염을 보세요. 탈무늬를 보세요. 이렇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지정을 해줍니다. 그럼 그거를 머신러닝이 학습을 해요. 학습을 하고 이 규칙을 갖다가 찾아냅니다. 그래서 고양이를 판별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딥러닝은 조금 다릅니다. 사진을 입력하는데 우리가 어디를 봐야 할지 그리고 그걸 통해서 또 규칙까지도 알아서 스스로 찾아내요. 여러 층을 거치면서 선을 찾아내고 윤곽을 찾아내고 귀, 눈을 보고 고양이를 보고 이런 식으로 특징을 자동적으로 발견하고 판별 규칙까지도 함께 학습하다 보니까 이런 고양이를 판별하는 거를 우리가 알아서 다 해줍니다. 한 줄로 요약하면 판별 규칙은 둘 다 데이터를 스스로 학습한다는 게 동일하지만 머신러닝은 사람이 무엇을 볼지를 정해주고 학습을 시키고요. 딥러닝은 그 사람이 뭘 보는지 정해주는 그 부분까지도 우리가 AI가 스스로 찾는다는 겁니다. 이 딥러닝을 조금 더 딥하게 들어가 보면 우리가 이런 혼자서 추측을 하고 오차를 계산하고 미세 조정하는 것들을 계속해서 반복을 해요. 계속해서 반복을 합니다. 처음에는 좀 엉터리로 대답을 하죠. 하지만 자기가 알아서 또 그 정답과 얼마나 틀렸는지를 측정하는 것들도 자기가 합니다. 그리고 미세하게 조정을 해서 내부 숫자를 또 조금씩 바로잡는 이 과정을 수도 없이 거쳐요. 수도 없이. 그리고 딥러닝은 우리가 엄청난 데이터, 진짜 천문학적인 데이터를 갖다가 우리가 이거를 분석합니다. 근데 이렇게 분석할 수 있었던 이유가 GPU라고 하는 것들이 발전했기 때문인데요. 우리가 반도체 시장이 굉장히 떠서 지금 SK 하이닉스랑 삼성전자가 난리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의 원리도 지금 이런 반도체가 또 이 GPU를 만드는 데 들어가고 이 GPU를 만드는 게 또 엔비디아다 보니까 엔비디아가 또 떡상을 하고 이런 것들의 원리도 이 인공지능이 지금 이렇게 돌아가는 이거가 원리까지도 우리가 이해를 해야지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다트를 던지듯이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가 관역을 맞추는 거야. 그런데 이 과정을 계속해서 반복하면은 다트가 처음에는 이쪽에 갔다가 오른쪽 바깥쪽에 갔다가도 가운데로 조금씩 이제 수정이 되겠죠. 그거를 갖다가 우리가 AI가 학습을 하는 거예요. AI는 정해주는 답을 외우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패턴을 익힙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운 데이터가 조금 엉뚱한 데이터나든가 잘못된 데이터를 갖다 학습시키면 답도 편향되게 됐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인공지능을 딱 신뢰하는 거는 바람직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LMM.
여러분들 LMM이라는 말들이 요새 많이 나오거든요. LMM. 챗GPT, 제미나이, 클로드가 다 LMM이에요. 근데 이게 뭔지 모르시죠? 라지 랭귀지 모델이라고 해서 대규모 언어 모델이다. 우리가 방대한 글을 학습하는 거예요. 엄청나게 방대한 글을 학습하는데 어떤 말 다음에 어떤 말이 올지를 우리가 어떤 말이 올 확률이 높은지를 계속해서 익히는 거예요. 근데 이 예측을 천문학적으로 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거를 이해하고 요약하고 또 번역도 하고 코딩도 하고 이런 추론하는 능력이 굉장히 좋아진 겁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여기서 끝나지 않고 생성형 AI라는 게 또 생기면서 우리가 글에서 끝나지 않고 기존에는 글만 했다면 이거를 이미지, 코드, 영상까지도 만들어내는 이게 바로 생성형 AI입니다. 우리가 2022년에 챗GPT가 등장해서 세상이 뒤집힌 이유도 이런 생성형 AI의 등장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트랜스포머, 문장에서 어떤 단어가 어떤 단어와 관련이 깊은지 한꺼번에 파악할 수 있는 구조예요. 긴 맥락을 일치하게 해준 핵심 기술이기 때문에 이 핵심 기술 때문에 라지 랭귀지 모델이 가능했던 거고 지금 AI가 이렇게 붐이 일어난 출발점이 바로 트랜스포머라는 이런 기술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한번 요거에 대한 사례들과 좀 이해도 한번 같이 해볼게요. LMM, 다음에 올 단어를 확률로 예측한다라고 했는데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우리가 문장을 받으면 가능한 모든 단어의 확률을 매기고 그 중에 하나를 골라서 다시 입력에 붙여서 반복하는데 예를 들어서 오늘 날씨가 정말이라고 하고 뒤에 붙는 것들을 우리가 딱 보는 거예요. 좋다. 좋다가 62%, 덥다가 21%, 흐리다가 9%, 춥다가 5%, 파랗다가 3%면 이 중에서 우리가 좋다라는 거를 갖다가 선택을 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문장에 붙입니다. 오늘 날씨가 정말 좋다. 그리고 다시 다음 단어를 또 예측을 해요. 이런 식으로 멈출 때까지 한 단어 한 단어씩 계속해서 예측을 해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핵심은 AI의 뜻을 이해해서가 아니라 방대한 글을 배운 이 확률로 우리가 단어를 고르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그럴듯하지만 좀 환각, 좀 틀린 답도 나오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트랜스포머를 통해서 우리가 조금 더 광범위한 것들을 다루게 된다라고 했는데 이 어텐션이라는 이런 기술이 트랜스포머의 핵심인데요. 같은 단어도 문맥에 따라서 다른 곳에 집중한다는 게 달라요. 문장을 순서대로 읽긴 하거든요. 근데 그 단어를 펼쳐놓고 그것이 무엇을 가르치는지를 스스로 계산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그 동물은 길을 건너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것이 너무 피곤했기 때문이다. 그것이 뭐예요? 동물입니다, 동물. 근데 여기서는 다르죠. 그 동물은 길을 건너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것이 너무 넓었기 때문이다. 이러면 그것이 뭐예요? 길인 거예요, 길. 이런 식으로 우리가 딱 그 맥락을 보고서 우리가 문맥에 따라 각각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우리가 할 수 있는 기술이 딱 들어오다 보니까 우리가 단어를 순서대로 처리하지 않고 한꺼번에 보기 때문에 학습 속도가 정말로 빨라지고 멀리 떨어진 단어도 맥락을 읽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엄청나게 방대한 양을 갖다가 순식간에 분석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라지 랭귀지 모델이 우리가 가능해졌던 거예요. 그리고 멀티모달. 여러분들 아까 생성형 AI라는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멀티모달이라고 하는 거는 글만 하는 게 아니라 라지 랭귀지 모델에서 우리가 텍스트뿐만이 아니라 이미지랑 영상이랑 음성을 우리가 동시에 다 다룰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보고 듣고 말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지도 만들어내고 영상도 만들어내고 소리도 만들어내고 다 만들어내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구글의 제미나이한테 단백질 접힘을 첨토 애니메이션 설명해줘 라고 한다면 이 영상을 갖다 만들어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글과 그림과 영상의 경계가 사라지는 최신 모델들은 거의 다 멀티 모델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미나이, 클로드, 우리가 챗GPT 전부 다 멀티 모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도구들을 제일 많이 쓰는 도구들 3개, 3대장이 있죠. 챗GPT, 제미나이, 클로드. 뭘 잘할까? 하나가 다 이기는 게 아니라 각자 강한 영역이 좀 다르다는 거에 주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나 이거만 써야지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3개를 골고루 쓰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챗GPT는 만능형 글 다듬기라고 해서 이미지, 음성까지 가장 폭넓은 기능을 우리가 활용할 수 있고 텍스트를 명확하게 고치는데 강점이 있어서 입문용한테는 굉장히 좋습니다. 제미나이는 약간 복잡한 추론이라든가 깊은 리서치 그리고 이미지, 영상 생성에 굉장히 특화되어 있고요. 구글 생태계, 우리가 유튜브라든가 구글 스프레드시트라든가 이런 것들과 다 연계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글 생태계와의 그 연결점을 활용하고 싶으신 분들은 제미나이를 쓰시는 게 좋고요. 클로드는 코딩에 가장 적합하고요. 긴 글 작업에도 강하다는 이런 평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용도에 따라서 우리가 이걸 선택해서 우리가 도구를 갈아 끼듯이 쓰실 필요가 있어요. 자, 그 중에 이제 클로드 코드라는 것이 제가 요새 많이 설명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클로드 코드라는 거. 클로드랑은 또 다르죠. 클로드는 약간 챗봇처럼 이렇게 채팅을 하는 식이었다면 클로드 코드는 터미널 안에서 터미널이 뭐냐면 우리가 딱 이렇게 검은 화면이나 하얀 화면 안에서 영어로만 치는 그런 작업이에요. 영어로만 쳐서 그 안에서 이렇게 뭔가 명령어를 쳐가지고 실행하는 건데 이렇게 터미널 안에서 프로젝트 전체 코드를 읽고 우리가 명령을 한글로 치거나 이렇게 했을 때 개발 작업을 수행해주는 이런 도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를 갖다가 계획에서 여러 파일 수정하고 테스트하고 실패하고 자가 수정하고 커밋하는 이런 것들을 자기가 알아서 해요. 자기가 알아서 합니다. 아까 전에 딥러닝하고 비슷하죠. 우리 딥러닝에서도 우리가 계속해서 추론하고 틀리면 또 수정하고
이런 것들을 반복한다 그랬는데 이것도 알아서 반복하는 이런 우리가 장점이 있는데요. 이걸 우리가 에이전트라고 합니다. 에이전트. AI 에이전트라는 말이 여기서 이제 파생됐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코드를 전체를 읽고 접근 방법을 계획하고 여러 파일을 동시 수정하고 테스트도 본인이 하고 자가 수정하고 또 결과도 커밋하고 이거를 계속해서 본인이 반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코드한테 맡겨놓으면 우리가 이런 테스팅하는 절차와 우리가 수정하는 절차까지도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우리가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각각 어떻게 써야 될까? 아까도 잠깐 얘기했죠. 우리가 이거는 하나만 고집할 게 아니라 용도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쓰실 필요가 있습니다. 글 다듬을 때는 챗GPT, 복잡한 리서치나 영상은 제미나이, 코딩이나 긴 문서는 클로드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근데 가장 여러분들 주의할 점은 AI의 답을 그대로 믿지 말아라. 여러분들 AI만 딱 신뢰하고 AI로 그냥 PPT만 써서 바로 발표하고 AI로 바로 그냥 내가 숙제해가지고 바로 그냥 내고 이러면은 여러분들이 확률적으로 이거를 해줄 뿐이지 틀린 것들을 얘네들이 추천해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는 답을 주는 기계가 아니라 유능한 조수라고 생각하시고 초안을 빨리 뽑아내고 그거를 내가 커스터마이징 하는 거는 내가 직접 수정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쓰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한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한 내용. 인공지능. 인공지능인 거는 사람이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활용할 수 있게 만든 거라고 했어요. 근데 그 안에 머신러닝이 있고 그리고 그 안에 딥러닝이 있다고 했습니다. 딥러닝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렇게 추론하고 우리가 이런 특징을 찾아내고 규칙을 찾아내고 하는 거를 혼자서 계속해서 학습하고 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로 인해서 라지 랭귀지 모델이라는 게 나왔다. 라지 랭귀지 모델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챗GPT라든가 클라우드라든가 제미나이라는 게 나왔는데 우리가 이런 것들이 글뿐만이 아니라 나중에 생성형 AI라고 해서 딱 이미지랑 영상이랑 음성이나 이런 것도 만들 수 있는 멀티모달로 또 우리가 다루게 됐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딱 가장 잘 구현한 도구는 챗GPT, 제미나이, 클로드 이런 게 있고 클로드 코드라는 게 요새 또 핫하죠. 코딩할 때는 우리가 클로드 코드를 통해서 알아서 수정해주고 알아서 추론해주고 알아서 테스트해주고 커밋까지 해주는 이런 AI 에이전트의 개념까지도 우리가 확장하고 있다라는 거까지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AI는요 마법이 아니라 데이터와 확률 위에 세운 정교한 도구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어떻게 활용하느냐는 여러분들에게 달렸습니다. 원리를 알고 쓰시면 여러분들이 그냥 쓰는 사람들보다 격차가 더 벌어질 거고요. 이걸 제대로 활용하시면 여러분들이 분명히 수익화까지도 이뤄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함께 앞으로 또 바이브 코딩을 통해서 또 인공지능을 통해서 어떻게 수익화하는지도 제가 차근차근 하나씩 또 설명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다음 영상도 또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또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바이브리치는 인공지능을 통한 수익화 응원하고요. 여러분들이 잘 되시기를 또 응원하겠습니다. 파이팅 하시고요.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바이브리치였습니다.